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위기를 넘기면서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합니다.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탄핵의 경우는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진행이 된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기 퇴진, 그러면 언제 조기 퇴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내일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진의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또 퇴진의 시점, 방법 이런 건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뭐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럼 한동훈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담화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해서 정부 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고 전국 안정 방안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 그걸 2차 내란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여당은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 막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죠. 뭐 이건 뭐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빨리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도록 하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 우연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우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안정 방안을 임기를 포함한 당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약속이죠. 전국 안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당에 위임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갑자기 자, 나 여기서 자제할 테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 유고 상태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을 해라. 저는 그게 질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조금 성급했죠. 총리와 나란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총리는 그런 권한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집권당 대표는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든가 뭐 이런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그 방안을 한동훈 대표가 관여해서 만든다는 뜻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서 가능한 정치적인 약속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거는 오래 끌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발에
일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방법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여야 대표회담,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배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방식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의 방식이 시점, 방식 모든 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거 맞지 않으면요 곧바로 또 다른 뭐 탄핵이나 전국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마치 탄핵은 오랫동안 전국 혼란이 오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탄핵이 안 되니까 갑자기 또 뭐 민주당 같은 데에서 뭐 제2의 내란이니 어쩌니 뭐 있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 질서 속에는 합법,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직무 배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안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 오판을 해서 이런저런 그랬을 때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됐는데 그럼 누가 대처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저는 확립을 해놔야 된다. 일단 국고통수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누가 지금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 동원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그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는. 그래서 외교 안보상 권한은 살려두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그게 합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서 전국 안정 방안은 정치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재명 대표가 거의 동의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어제 기자간담회입니다.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아니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 뭐 전국을 수습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습할 수가 있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사인. 근데 대통령은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가져오는 전국 안정 방안을 사인만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왜?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안 듣는다. 그럼 바로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듣지 않아도 그래도 이거는 아마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결국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 수습을 해보자. 근데 그 수습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방식이 없으면 결국 탄핵. 탄핵도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탄핵도 법률 절차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탄핵으로 가기 전에 일단 1차 탄핵을 지금 중단시켜 놓고 전국 수습 방안을 정치적 해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국가 진짜 비상사태가 올 경우에 대비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이 돼야 된다. 지금 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뭐 야당 잡아들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 민주당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정치 공세입니다. 혼란 조성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없다. 그러나 진짜 비상사태가 올 수는 있다. 그거에는 시스템을 살려둬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정치적인 해법을 여야 간에 모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당정 간에 모색을 하는 것, 그게 다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고 누구 하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내란죄 피의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 현행범으로 구속이 된다. 저는 뭐 제1야당 대표도 구속 못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 추정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통령 구속된 것만으로 대통령 그만둬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것만으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기소라는 게 구속 기소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 엄밀히 따지면 그냥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는 거지 구속됐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나 자진해야 하겠다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란죄 피의자 수사 이것만 가지고서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 하는 거는 정치 공세고 그거는 법률적 개념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란죄 피의자 수사만 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이 뭐 결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야라는 거는 그건 뭐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근데 그걸 대통령이 위임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거국내각을 통한 새로운 총리를 뽑고 여야 간의 합의해서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올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대외적인 영향력은 지금 시스템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 이 이선 후퇴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자제를 안 하더라 여전히 그냥 옛날처럼 뭔가를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결국 탄핵이라는 또 다른 질서. 탄핵은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 질서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저는 질서 있는 탄핵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집권당 대표가 자꾸 뭐 대통령의 뭐 직무배제니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과 국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이상 자꾸 국민 앞에 나서서 뭐 담화물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 집권당 대표의 권한을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는 그런대로 국민들이 인정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러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법률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전국 안정방안을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협의해서 만들고 또는 야당 대표와 협의해서 만들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사는 별도로 굴러가는 거고 정치적인 해법이 영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법률적인 해법인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야당이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마땅한 여당으로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해법을 빨리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근데 그거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법률적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야당의 반발 뭐 이런 것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뭐 보니까 시간을 오래 끌기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적 해법 안 되면 법률적 해법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